실외기장 어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온난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분명 과학 시간에 지구온난화를 배웠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아니라고 믿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도 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아무래도 CEO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90% 이상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믿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노벨상 후보자들도 다 지구온난화는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신문이나 TV 뉴스, 유튜브, 댓글, 뭔지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듣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참 힘들죠. 그럴 때 지구온난화는 분명 그 전문 분야는 과학자일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의 태반이 그것이 맞따라 간다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과학자도 아닌 노벨상 정도 받은 분들이 당연히 대부분이 다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분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홍역 백신이라고 아시죠? 홍역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것도 홍역 백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또한 맞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사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신이란 걸 갖고 있죠. 불신하다 보니 자기가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댓글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확대가 됐을 때 그게 진실을 덮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과학 쪽은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이나 유튜브든 댓글든 간에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가겠죠. 그러면 전문가가 다 맞느냐? 가짜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뭐 보면 될까요? 세계를 보면 되죠. 세계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죠. 세계의 모든 신문들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하면 그게 아마 김정은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모두가 독재자로 가는데 우리는 독재자로 아니라 하면 우리도 북한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사실은 혼탁한 그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 시대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파트는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극과 극으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둘 중에 한 놈은 맞고 한 놈은 틀린 겁니다. 100%일 거예요. 그때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도 여러분들 전 세계를 볼 줄 안다면 그러할 겁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십니까? 재밌는 이야기는요.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5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가 지구는 둥글지 않고 플랫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가까운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말 옳고 올바른 길이라면 부모님과 친구하고 다툴 리가 없겠죠. 여러분이 누구 친구와 사귈 때 부모가 말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가깝다는 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때로는 멀리 볼수록 그게 정답입니다. 바로 전 세계를 보면 자신이 보이고요. 전문가는 여러분들하고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정치과학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영어 강의는 누가 검증하나요? 누가 검증하죠? 없습니다. 뉴스? TV? 전문가? 그쵸. 전문가들도 얘기가 다 다르죠.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람 누구죠?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댓글입니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법적으로 걸림에도 불구하고도 댓글 부대를 동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옥에 가면서까지 댓글 부대 동원합니다. 감옥에 간 분들도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거짓, 가짜를 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선동해라. 그거죠. 개인적 경험, 이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댓글로 표시되고 리뷰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맛집하고 달라요. 뭐 맛집 리뷰,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도 되죠. 리뷰도 속일 수 있지만 사실 맛집 리뷰하고 이 영어 강의는 달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맛집은 그냥 가서 맛보면 돼요. 바로 1시간 안에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왜? 난 싫어줘가 호불호가 나와요. 영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걸 뭐라죠? 이거는 유형의 재산이지만 이건 무형의 재산이긴데요. 이 무형의 재산은 말대로 무형의 형이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댓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 경험, 바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쩌란 말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 댓글을 신뢰한다면 학원 역사 속 인물들은 왜 다 사라졌을까요? 학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 많습니다. 영어도. 그 유명한 책들도 많고요.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안 사요. 안 읽습니다. 아직도 옛날 걸 좋아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긴 하죠. 아직도 성문 종합 맨투맨 보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 옛날 분들이죠. 요즘 애들 거의 안 볼 거예요. 결론은 검증은 없는 거예요. 영어는요. 아니 못한다가 맞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혼란 속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우선은 전문가를 믿는 게 나아요. 여러분 친구보다. 근데 전문가도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 전문가라 하도 믿을 수 없죠. 그럼 세계를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럼 세계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느냐를 보세요. 문법으로 우리처럼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다들. 단어 암기시켜나요? 단어 쪽지 시험 보나요? 안 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세계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독해 안 배우나요? 배웁니다. 그들도. 듣기, 말하기 배웁니다. 근데 세계는 우리처럼 안 해요. 그건 정답은 나왔죠. 전문가보다 믿음 많은 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나라 전문가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언어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모두가 다 옳지는 않지만 전체 흐름은 있습니다. 분명 전 세계는 독재자를 거부하고 쿠데타를 거부하고 살인마를 거부합니다. 이건 전 세계 진리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영어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문법과 단어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주 옛날에 하던 것이다.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학원 속에 그렇게 잘 나가던 강사들 왜 다 사라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댓글이 그들을 부활시켰으니까요. 지금 있는 강사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댓글이 그들을 또 부활시켰어요. 또 부활시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숭실대 편입영어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이게 과연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그거 제가 말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얼마나 재밌는 내용인지도 한번 보시고요. 독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과학자들은 그러한 생각에 오류를 보여줬어요. 그 생각 잘못된 거라고 보여줬다는 거죠. 소녀는 단지 태어나는 거야. 트럭을 가지고 놀고 싶게끔 만들어졌고, 소녀는
인형을 키우는 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라는 생각이 디벙크. 잘못됨을 보여준 거죠. 과학자들은. 심리학자인 리사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에릭이라는 사람은 공동 에디터인데요. 젠더 타이핑 칠드런 토이의 그러한 공동 저자인데요. 편집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책 이름이 이겁니다. 조기 놀이 경험이 결국 발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이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 책에서 발견한 것은, 연구에 발견한 것은 바퀴가 달린 장난감. 어린아이 중에서는 주로 보이들이 이용하죠. 자, 그에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컬러의 시그널, 다시 말하면 어떤 신호, 어떠한 의미를 다 지운 거죠. 모든 컬러의 의미를 뺐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년 장난감이다 또는 뭐 소녀 장난감이다 라는 시그널을 다 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소년과 소녀는요, 휠, 바퀴가 있는 장난감을 똑같이 자주 놀았다는 겁니다. 흰색으로 하고 바퀴가 있어도 성별에 상관없이 중성적인데 그것을 다 거부하지 않고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디넬란가요? 다이넬란가요? 정확한 말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지적했냐면 성이 신호, 젠더의 신호가 장난감으로부터 제거됐을 때 소년과 소녀 사이의 놀이가 저해를 줬다. 그것은 중요한 연습이다. 언제? 남자와 여자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어른으로서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그러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뭐가? 놀이가. 다시 한번 보세요. 성의 신호, 성이 있는, 젠더가 있는 큐, 신호를 없앤다는 거. 그게 소년과 소녀 사이의 놀이 문화에 저해를 시키게 해라. 좀 더 촉진했다 봐야겠죠. 이거 잘못된 거죠. 비번은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그것은 바로 연습인 거죠. 어른이 됐을 때 일터나 또는 집에서 서로 가정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연습인 거죠.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녀가 덧붙이기를 밀레니엄 시대 아이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열심히 그들의 푸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책임을 함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거죠. 이들은요. 그리고 전투는, 남자 여자 간의 싸움은 언제 시작한다? 어렸을 때 놀이방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만약에 소년처럼 소년이 뭘 배우도록 양육의 스킬을 인형 놀이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배웠다면 당신은 결국에는 좀 더 양육적이고 그리고 공감하는 아빠가 될 거란 거죠. 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형을, 모든 아이들을 어필하는 인형을 만든다는 것은, 그의 성과 상관없이 만드는 것은 리스키, 위험한 상태, 위험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들이요, 기꺼이 그들의 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렇죠? 성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 크로스오버해서 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회가 부가한, 그 장난감에 부가한 그런 바운드를 넘어서려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흔히들 그 대가는, 그러한 바운드를 넘어서면서 오는 대가가 있어요. 이제 말하기를 그 대가는 바로 소년이 더 커요. 소녀보다. 일부 사회의 어떤 방향은 확실히 그 부모의 양육 태도겠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로 흔적을 쫓아볼 수 있어요. 그러한 사회적 반향, 결과, 나쁜 결과죠. 왜 대가가 소년한테 더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의 일부는 바로 부모님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난 내 아이가, 내 son이, 딸은 괜찮은데 내 son이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건 아닌 것 같아. 소녀가 틀어 갖고 노는 것과 소년이 바비 인형 갖고 노는 건 다르지. 바비 인형 갖고 노는 소년? 너 안돼.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그 대가가 바로 소년한테 간다는 거죠. 큰 대가가.
왜? 남자를 그러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어떠한 부모 말했다. 끝. 났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죠? 이게 어떤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죠. 실험으로 보여준 것은 남자 여자가 성이 없는 그러한 장난감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뭐 좋아하더라. 문제 없더라. 그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형이 결국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위험한 부분은 남자애들의 특히나 부모들이 거부 반응을 보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중에는. 다음 중에 적절치 않은 것은 비본이었죠. 그건 조장한다로 바꿔야겠죠, 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이틀, 제목 고르는 건데요. 소년이여, 바비 인형을 주의해라. 이건 아니겠죠? 밀레니엄 시대와 부모의 양육 기술 아니겠죠? 왜 아이들은 성중립인, 성이 없는 그런 중립의 성의 그런 장난감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페이버하는가? 나쁘지 않죠? 성중립 장난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번에 이미 답이 나왔죠. 이미 이 쓰신 분은 이미 뭐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중립성에 있는 그러한 장난감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더라, 호의적이더라. 페이버란 말은 이제 호의를 보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페이버니까 이걸 좋아해, 더 좋아,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거를 이제 호의적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고 호의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요. 성중립성의 그런 장난감 호의를 보였죠. 근데 왜 아이들은 이것을 호의를 보이는가에 관한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고, 뒤에는 보다시피 위험성이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갈려있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사실 4번도 아니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보여지죠. 아이들은 왜 이거에서 호의를 더 보이는가, 왜 보이는가, 이게 왜라는 게 정확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상해요. 약간 왜가 어디 있죠?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은 왜 페이버를 보이는가, 페이버하지 않은가. 글쎄요, 왜 페이버하는가. 성중립성 장난감에 대해서 아이들은 왜 페이버하는가, 왜 그에 대해서 호의성을 보이는가, 호의적인가. 왜 호의적이죠?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1, 2번은 아닌 거 확실하고, 여기 약간 헷갈리긴 하죠.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것도 성중립 장난감이 좋은데, 이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는 아닌 것 같죠. 지금 묻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답은 나왔어요. 찬성이에요. 이 저자는 100% 찬성이에요. 보니까 찬성인데 제목을 적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거 괜찮겠네요. 아이들이 이거 왜 호의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냥 100%는 없습니다. 정답이란 건 그냥 98% 맞는 걸로 하죠. 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겠죠. 100% 아니니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어는, 정치과학은 그나마 신문이나 TV 뉴스나 뭐 유튜브 댓글 뭐 뭘 통해서든 간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보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더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근데 영어 강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뭐죠? 여러분 거의 댓글일걸요?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미국 사람이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면 같이 지지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있고요. 왜? 지구온난화는 팩트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 강의는 누가 검증하나요? 참 없죠.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댓글이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학원의 역사가 거의 70년 넘는데 70년 동안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반짝 뜨고 다 끝나요. 뭐 10년 가도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10년 후에 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겠다.
왜? 전문가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영어 강사들이 전문가죠? 그들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지구온난화를 믿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도 전 세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빼놓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언어를 가르칠 때 단어 암기시키거나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끝났죠. 네, 게임은 끝난 겁니다.